안녕하세요. 교육건축 대표 김씨입니다. 지난번에 이 앞에 영상이죠. 앞에 영상 때 제가 기초공사에 대한 그 확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. 근데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선지식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 사무실에서 조용하게 이렇게 기초공사 확인 사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리고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으면, 그러니까 실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보여주며 설명을 드렸으면,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기초공사 이제 지나갔으니까, 음, 다음 기회에 또 뭐 영상 찍으면 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조가 올라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골조 공사를 이제 그 이제 바로 가가지고 확인 사항을 점검하는 거구나. 그래서 이게 먼저 이렇게 좀 약간 먼저 공부를 좀 하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골조공사 확인 사항을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제가 뭐 에란카 기초 확인 사항 하면서 에란카에 대한 뭐 이렇게 확인 사항도 보여드렸고 물 끊기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이 에란카나 물 끊기는 골조하고도 긴밀하게 관계가 되죠, 당연히요. 그래서 1, 2회 거치면서 요거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교육건축 같은 경우에는요,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골조공사의 시방서가 있습니다. 이런 시방서가 있고 이 시방서는 실제로 내진 설계를 기준으로 해서 시방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. 시방서가 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시공 방법이죠. 그러니까 시공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, 뭐 안내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희 교육건축의 시방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뭐 계약을 하고 또한 뭐 설계도들 함께 보면서 시방서와 맞는가 안 맞는가를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시방서를 가지고 오늘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조공사 시방서인데요. 제가 지난번에 기초공사 확인 사항 때 보시면 이렇게 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기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니은자, 영니은자죠. 이렇게 되어 있죠. 이렇게 해야지만이 물이 벽체를 타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 물이 벽체를 타고 이 벽체가 이렇게 벽체 이제 마감할 때 이렇게 생깁니다. 그러면 벽체를 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설명을 드렸어요. 당연히 이제 이 니은자를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. 물이요. 한 5cm 되는 것을 직각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갈 수는 없을 거니까요. 그래서 이런 물 끊기를 기초공사 할 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여기까지 확인을 해 드렸고요. 당연히 이제 이 물 끊기가 골조하고도 관계가 됩니다.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골조공사 확인 사항 때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. 여기 보면 이 방법목이라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겁니다. 그러면 여기 하나, 둘, 세 단이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확대를 해볼게요. 요걸 확대를 해보면 요 공간을 확대를 해보면 가져가면요. 토대가 이렇게 기초 위에 하나,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토대 위에 이제 플레이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. 오늘은 이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이따가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여기 바로 토대에 대한 건데요. 토대를 두 단을 깔거든요. 이게 토대를 왜 두 단을 까냐면 이제 첫 단이고요. 이게 두 번째 단입니다. 이 두 번째 단, 왜 두 단을 까냐면 방통 라인과도 관계가 되고요. 그 다음에
그 구조체 자체의 어떤 강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. 특히 이제 저희들이 두 단을 까는 이유는 방통 라인 때문에 그러는데, 방통이 뭐냐면 그 방바닥 미장, 다시 말해서 그 엑셀관을 깔고 우리가 다시 엑셀관을 이렇게 콘크리트로, 그러니까 레미콘으로 덮지 않습니까? 그거를 이제 방통이라고 해요. 그러면 시멘트는 그 물을, 습을 많이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죠. 그래서 1단, 2단에서 2단까지 방분목으로 하는 겁니다. 물론 이 방분목은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물금기를 한다든지, 전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이게 시실러라고요. 이렇게 물을 차단하는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기초공사 확인사항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방통 라인이 첫 단만 그 방분목을 깔게 되면 방통 라인이, 그 라인이, 시멘트 라인이 위에 올라가거든요. 실제로요. 한 8c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단열재 5cm, 그 다음에 그 위에 덮니까 3cm.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. 1, 2cm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방통, 그러니까 토대의 높이보다 방통의 라인이 지금부터 낮아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방통을 치는 이 라인들이, 이 두께가 일반 나무에 물을 많이 머금는 그 시멘트가 하고 접촉이 되면 이쪽이 부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첫 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, 토대가, 그 다음에 바로 플레이트, 일반 나무 구조재가 이렇게 올라가면 구조재가 이렇게 방통 라인에 걸려버리는 거예요. 그럼 이 부분은 부식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교육건축의 경우는 저희들은 두 단의 방분목을 친다라는 겁니다.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시공하시는 것도 있고요, 안 하시는 것도 있는데,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건 시공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래서 예비건축주님들도 이거 보시면 뭐 토대를 두 개를 깔아주는 게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쭤보시고요. 그렇게 해서 시공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들은 실제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, 비용은 좀 더 들죠. 사실은요. 방부목이도 좀 더 비싸고, 또 토대를 하나 더 깔아야 되니까,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먼저 뭐 이거 또 중간에 또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, 저희 교육건축은 주택의 경우 목조주택, 경량 목구조, 서양식 저는 목구조라고 합니다. 서양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배워와서 짓는 거라서, 뭐 미국이나 캐나다, 뭐 호주 이런 등등이 많이 짓죠. 이런 서양식 목구조에 대한 설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 또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그럼 앙카의 문제입니다. 이제 L앙카가 이런 식으로 지금 기초에 보시면 이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. 이 L앙카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 있죠. 그래서 이 기초에 이렇게 딱 박혀 있으니까 L자로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1m 간격 혹은 뭐 80cm, 1m 20cm 간격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구조체를 단단히 물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. 기초가 제가 이제 한옥하고 이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, 한옥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. 나무 자체의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고요. 그 다음에 그 부재 자체도 두껍고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하중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위에 올라오면 귀화 안에 있는 기화 안에 또 흙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. 보통 한 200톤 이상 전체 무게가 이렇게 됩니다.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도 대략 보면.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한옥이 기초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뭐 바람이 분다든가 심지어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웬만한 지진에는 끄떡도 안 할 정도로 튼튼한 집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경량 목구조는 당연히 가벼운 목구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
이 가벼운 것들이 바람이나 뭐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약하기 때문에 처마가 짧을 수밖에 없죠.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가벼운 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는 거죠. 그게 바로 기초 부분인 거예요. 그래서 기초의 두께가 중요합니다. 많은 분들이 뭐 30cm 되고 뭐 40cm 뭐 이렇게 막 얇게 깔아도 상관이 없다. 왜 무게가 얼마 안 나가니까 하중을 많이 받을 일이 없어서, 심지어는 뭐 철근도 뭐 한 달 깔아도 된다. 맞습니다. 틀린 말은 아닙니다. 그런데 가벼운 집이기 때문에 밑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기초 부분이 무게를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경량 목조를 거꾸로 한옥하고 반대로. 그러니 이 앙카를 연결하고 기초의 두께, 무게가 당연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최소한 50cm 전후를 권유를 합니다. 그 정도 무게면 굉장히 많은 톤수가 가고요. 보통 루베스로 30평 기준으로 뭐 50에서 한 60루베 이렇게 들어가니까 철근 뭐 이게 포함하면 무게가 그렇죠. 한 6에서 한 80톤 사이는 되니까요. 그러니까 한 60톤 전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량 목자로 해서 뭐 그냥 가볍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촘촘히 목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체도 언덕 무거운데 상대적으로 한옥 중목보다는 많이 가볍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, 그래서 가벼운 그런 것을 이렇게 에란카를 통해서 그다음에 기초의 두께, 무게를 통해서 꽉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드립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골조를 할 때 에란카가 잘 박혀 있는가 아닌가 기초 확인하지만, 또 그래서 결속 부분, 토대와의 결속이 잘 되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그것도 당연히 확인사항에 포함되고 굉장히 중요한 확인사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.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, 지금 위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요거는 지금 그림을 제가 어디서 다운받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게 안 되어 있는데, 한번 보십시오. 벽체가 지금 이렇게 니은자가 안 돼 있잖아요. 벽체가 이렇게 내려오면 끝나잖아요.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스며들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물끈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. 물이 스며들면 나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그럼 다른 거 이제 사항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. 이게 이 구조자하고 구조자는 간격은 16인치로 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. 간혹 24인치를 가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16인치 간격인가 아닌가를 회사 계약하시는 시방서 그냥 확인하면 되시고, 또 뭐 그런 시방서가 없는 곳이라고 하면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일이고요. 다만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 이 OSB 합판과 이 구조재가 저희들은 캐나다산을 씁니다. 현재 경량 목조는요, 미국산, 북미산도 있고 캐나다산도 있고 뭐 칠레산, 뭐 브라질산, 뭐 유럽산도 이렇게 있는데 무조건 캐나다산을 권유합니다. 예. 강도에서 힘력, 그 다음에 나무의 어떤 상태, 이런 양호도 이런 것들에서 이게 앞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들 짓는 저희들이 매번 확인하는 것이고 해서 캐나다산을 꼭 쓰시길 바라시고요. OSB 합판 또한 캐나다산을 꼭 쓰시길 바랍니다. 당연히 이것도 시공사하고 캐나다산을 쓰느냐 안 쓰느냐 물어보셔서 확인하시면 되는 일이고요. 그 다음에 이게 헤더나 이런 것들 간격이 있는데, 이거 헤더나 트리머의 헤더가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두께는 어떻게 하고 트리머의 개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건데, 이거는 좀 이 면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기 좀 그렇고요. 이 넓이와 이 넓이와 이런 것에 따라서 트리머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물어보시는 정도만 하면 대충 확인이 되는 거고요. 오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, 저희들이 이게 코너와 백커라고 하는데,
여기 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고 여기 단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구조재를 이렇게 올릴 때 이게 막히는 경우, 요 코너와 백허가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. 왜? 단열재를 이렇게 백허나 코너, 이게 그러니까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 자칫 잘못해서 구조대로 막아버리는 수가 있는데, 이렇게 되보면 이 단열이 안 되죠, 여기가요. 그래서 이걸 안 막는 공법으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단열재를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명심하셔야 됩니다. 이 부분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집은 목조주택인데도 불구하고, 그러니까 경량 목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곳이 있어요. 오풍이 좀 들어오는 곳이.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단열재에 대한 확인 사항이나 또 석고에 대한 확인 사항이나 뭐 기타 내장 작업하면서 확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찍어 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. 한 가지 더, 제가 네일 스토퍼에 대한 거는 늘 강조를 하는데 뭐 안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전기선이 구조체를 뚫고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는데, 당연히 이렇게 지금 네일 스토퍼를 해줘서 나중에 벽체가 마감이 되면 이게 안 보이겠죠. 그래서 건축주에서 못질을 할 때 잘못하면 전기선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일 스토퍼라는 철물을 저희들이 대드립니다.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철물 설치된 것을 확인을 하고, 그것도 그때 뭐 단열재하고 함께 뭐 섞어 치기 전에 확인하는 거니까 그때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. 오늘 대략 그 골조 확인해서 제가, 물론 이제 석가래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지금 가는 현장은 석가래가 이 박공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모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박공식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요. 뭐 모르겠으면 현장에 가서 뭐 잠깐 기회가 되면 그 모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.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정리를 하면, 골조 확인 사항에서 토대를 두 단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, 일단은 시공 계약 전에요. 계약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거는 방통의 라인, 그 나무가 그 방부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통 라인에 그 일반 나무가 걸리기 때문에 습에 약한 일반 나무가 썩을 위험성이 있다. 그래서 이런 토대를 두 단으로 까는 거, 그 다음에 물 끊기의 여부들,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이 에란카를 심었는가 심지 않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간격, 그 다음에 기초의 두께가 경량목 구조를 국 잡아주기 때문에 기초의 두께도 50cm 전후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40cm, 30cm 미만은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 구조체의 간격은 16인치로 가셔야 되고, 석가래의 나중에 간격도 16인치로 가셔야 됩니다. 24인치로 가는 것도 제법 있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그런 OSB나 이런 구조목 이런 것들은 캐나다산을 반드시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나머지들은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단열을 할 때 단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, 구조체가 이 벽체와 벽체가 만날 때는 구조체가 만나는 그런 부분을 단열재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고, 가급적이면 네일 스토퍼는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지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비용이 더 들다 하실지라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저희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드리면서 골조 확인사항 그 두 번째를 현장에 가서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. 제가 이 영상 마감하기 전에 잠시 혹시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전원주택 시장의 모순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, 앞에. 근데 앞으로 왜 전원주택 시장이 모순된 어떤 그런 그리고 그런 원인들,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, 예비 건축주님도 집을 지으시려고 하고 또 집에서 사셔야 되고, 저 같은 시공사의 대표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서 풀어나가야 되는, 이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
다음 시간에 이게 기회가 되는 게 아니죠. 다음 시간에 꼭 저희가 전원시장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제가 1을 했기 때문에 2, 3, 4로 계속 이어갈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